네, 우리 집 과학실험실 4회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러한 플라스틱 컵입니다. 우리가 그 테이크아웃 음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플라스틱 컵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 물론 재활용해서 다시 활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재활용해서 사용하기 전에 뭐 다양한 실험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로 과학적인 개념도 익히고 이러한 재활용품을 활용하는 그러한 걸 계기도 삼으셔가지고 오늘 알려드리는 3가지 실험 재미있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뭔가 그림이 나타났다가 보이는 형태의 실험을 할 건데요.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라스틱 컵 2개가 필요하고요. 컵 위에 그림을 그릴 네임펜들이 필요해요. 네임펜은 검은색만 있어도 상관없긴 하지만 다양한 색깔로 알록달록 재미있게 꾸미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물을 담을 수 있는 수조가 필요한데요. 사실 가정에서는 이러한 수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컵 있죠. 이 컵을 충분히 담글 수 있는 크기의 플라스틱 그릇이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김치통 이런 것들 수조 대용으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플라스틱 컵이 있는데요. 둘 중 하나에만 정 가운데에 구멍을 뚫을 거예요. 장구핀을 일단 조그마한 구멍을 낸 다음에 연필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의 크기를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린 컵과 아닌 컵 하나가 준비되었고요. 이제 이 컵에다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 얘는 바깥으로 나오고 얘는 안쪽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깥쪽에는 이렇게 산 형태의 그림을 간단하게 표현해 드리고 안쪽에는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웃기기는 하지만 해가 이렇게 뜨는 모습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두 그림이 겹쳤을 때 이런 식으로 이 안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위로 오도록 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준비되었던 수조 있죠? 이 수조를 준비를 하시고요. 2개를 구멍이 뚫은 것이 바깥쪽, 구멍을 뚫지 않은 것이 안쪽으로 오게 포개인 다음에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떤 게 보이시나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녹색과 보라색의 2개의 그림을 양쪽에 그렸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보시면 보라색 해는 잘 보이지 않고 녹색으로 그렸던 산만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조심할 것은 구멍이 뚫은 것을 이 구멍을 손으로 막은 상태로 누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제가 구멍을 손으로 떼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갑자기 해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것을 관찰하셨나요? 자,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제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2개의 컵을 이렇게 겹쳐 놓게 되면 안에 있는 컵과 바깥에 있는 컵 사이에 이 안에 이렇게 공기층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안에 공기층이 생겨 있습니다. 공기층이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물을 넣으면 지금 이 컵 안쪽에는 물이 들어가지만 컵과 컵 사이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뚫린 구멍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고 공기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물을 타고 들어오다가 물이 아닌 공기가 이제 2번째로 만나기 때문에 빛이 반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이 안쪽에 있는 그림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나중에 손을 이렇게 떼잖아요. 손을 이렇게 떼면 이제 이 안으로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이 안쪽 컵과 바깥쪽 컵 사이에 이제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해요. 물이 조금씩 스며들면 이제 빛이 들어왔을 때도 계속 물만 있는 거잖아요. 공기층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반사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반사가 일어나면서 물이 차오를 때마다 조금씩 안쪽에 있는 그림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구멍을 막았을 때는 물과 물 사이에 공기층이 있고 이렇게 손을 뗐을 때는 공기층이 사라지고 물만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빛이 반사되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소리를 레이저 포인터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준비물은 지금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컵 하나가 필요하고요. 좀 이렇게 왜 저희 커피 전문점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두꺼운 형태의 빨대 있잖아요. 이렇게 좀 두껍고 단단한 형태의 빨대 하나,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 요거는 여러분 아마 준비물 꾸러미에 들어있는 종이 거울인데요. 아마 큰 게 들어있을 거고 저는 이렇게 한 1.5에서 2cm 정사각형 형태로 미리 좀 잘라보았어요. 그리고 풍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가위로 이렇게 풍선의 가장 넓은 부분 있죠? 가장 넓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잘라내요. 그렇게 한 다음 풍선에다가 입구 넓은 쪽을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풍선의 입구를 플라스틱 컵의 입구를 이 풍선이 다 메꿀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뚫을 건데요. 저는 지금 송곳을 이용해서 뚫을 건데 여러분들은 장구핀 받으셨죠? 장구핀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으시면 됩니다. 혹시 연필 같은 거 있으면 구멍의 크기는 조금 지금처럼 키워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런 다음 빨대를 이용해서 레이저 포인터를 이 장치에 고정시켜 볼 건데요. 우선 지금 자르고 이렇게 풍선의 남은 부분이 있잖아요. 남은 부분을 잘 마른 다음 돌돌 말아서 아무렇게나 마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셀로파인 테이프로 한번 고정시켜 줄게요. 이렇게 고정이 끝났으면 자, 여기 레이저 포인터 버튼 누르는 곳 있죠? 요 맞은편에 반대편에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 붙이는 거예요. 혹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한 번 더 붙일게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준비해뒀던 빨대에다가 얘를 또 다시 한번 고정시켜 줄 거예요. 빨대 끝에 테이프를 붙이고 다음 레이저 포인터 아까 우리 풍선 붙여놓은 곳에 이렇게 감아서 붙이면 되죠. 떨어지지 않도록. 요거 붙일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얘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것보다는 풍선 끝을 조금 눌러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의 형태로 날 수 있도록 여기 조금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약간 기울어져 있는 형태로 붙여졌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레이저 포인터를 지금처럼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 자리 이런 식으로. 혹시 테이프를 빨대에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붙이면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중심 균형을 잘 맞아서 한 번 더 붙여줄게요. 가운데도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붙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누르면 지금 포인터가 닿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이 닿는 부분이 보이도록 이 잘라놓은 종이 거분이 이제 그 자리에 붙여줄 겁니다.
저는 지금 단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였지만 아마 여러분은 꾸러미 안에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레이저 포인터가 닿는 부분에 이렇게 종이거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를 보는 장치의 구성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장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손으로는 장치의 이 몸통 부분을 잡고 다른 쪽으로 레이저 포인터를 누르면 이렇게 벽에 레이저 포인터가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구멍을 뚫어놓은 쪽에서 이를 가져가고 제가 소리를 내볼게요. 자, 가만히 있던 레이저 포인터가 막 옆으로 넓게 퍼지면서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레이저 포인터를 소리를 보는 장치로 만들었는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소리를 내면 그 소리에 의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고무풍선이 계속 진동에 의해서 떨리겠죠. 그러면 고무풍선에 있는 이 종이거울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벽에 비쳐있던 레이저 포인터도 이 고무풍선의 떨림에 의해서 얘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제 소리가 굉장히 빠르고 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는 높낮이라든지 소리를 내는 크기라든지에 따라서 이 고무풍선이 떨림의 정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레이저 포인터가 던지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레이저 포인터의 움직임을 통해 소리의 진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장치를 만들어봤습니다. 네, 세 번째로 만들어 볼 것은 사이펀의 원리를 활용한 넘치지 않는 잔이에요. 자, 준비물은 지금처럼 이렇게 플라스틱 컵 3개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주름이 달려 있어서 구부러지는 빨대와 송곳, 여러분은 송곳 대용으로 장구핀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와 고무 찰흙이 있으면 돼요. 자, 우선 이 플라스틱 컵에 구멍을 뚫을 건데요. 2개의 구멍이 똑같은 위치에 뚫어야 하기 때문에 둘을 겹쳐서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송곳으로 혹은 테이프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 구멍은 사실 빨대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의 크기를 이렇게 연필이나 뾰족한 것을 이용해서 좀 키워주겠습니다. 그래서 2개를 뚫었고요. 다음 이 구부러진 빨대는 이렇게 U자형으로 계속 만들어서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부러진 셀로판 테이프와 구멍 뚫린 플라스틱 컵 2개가 준비가 되면 얘를 요 안에 이렇게 넣을 건데요. 지금 얘를 넣은 다음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구멍이 크니까 지금 틈새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한 틈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고무차력으로 주변을 잘 둘러싸 줄 거예요. 이렇게 잡고, 근데 이제 종이컵 크기에, 이 플라스틱 컵 크기에 따라서 얘가 너무 높으면 좀 붙이기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과감하게 하나는 좀 높이를 낮춰서 잘라보겠습니다. 너무 높으면 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고무차력을 고정시키기가 조금 힘드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자르지 않고도 충분히 고무차력을 붙이실 수 있다면 굳이 자르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 혹시 손이 다칠 수 있으니 한 번만 더 그렇게 잘라볼게요. 그 다음 집어넣고 찰흙으로 이 주변을 잘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구멍을 좀 막아봤고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도 조금 막아주면 좋은데 바깥쪽은 너무 두껍게 하면은 이 컵이 잘 안 맞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두껍지 않게 간단하게만 둘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안팎으로 해서 구멍의 입구를 최대한 잘 막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리 뚫어 놓은 곳에다가 컵을 이렇게 집어넣고 컵이 잘 빠지지 않도록 셀로판 테이프로 바깥쪽을 이렇게 둘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남아있는 한 컵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면 넘치지 않는 잔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넘치지 않는 잔이 무엇이 넘치지 않는다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물을 한번 천천히 부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빨대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다시 부어볼게요. 그래서 물을 다시 넣어도 지금 빨대 밑으로 물이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넘치지 않고 계속 물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부어볼까요? 이렇게 물을 계속 넣어도 빨대 밑으로 물이 계속 빠져나오면서 넘치지 않고 물의 높이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 낮아지다가 빨대의 높이보다 낮아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물이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이 높이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넘치지 않는 잔을 한번 실험해 봤는데요. 이제 이 원리를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빨대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빨대 안에 있는 압력과 이 물이 이 빨대를 누르고 있는 압력 사이에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물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 빨대를 누르는 압력도 점점 세지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물이 누르는 힘이 빨대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보다 훨씬 커지면 그 순간부터 이제 빨대의 압력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여기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순간부터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압력 차이가 이제 물이 어느 높이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빨대 윗높이까지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물의 높이를 쭉 빼다가 이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면 물이 빨대를 누르는 힘도 점점 약해지겠죠. 어느 순간이 오면 이 빨대를 구부러진 빨대의 끝부분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빨대를 누르는 압력이 이 물이 빨대를 누르는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거꾸로 올라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사이펀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펀의 원리를 가장 완벽하게 적용한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변기예요. 우리가 변기에서 네버 버튼을 누르면 물이 처음에는 늘어나죠. 지금 제가 여기서 부은 것처럼 물을 주었을 때 이렇게 물의 양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양변기에. 그러다가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면 물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변기 안을 잘 뜯어보면 지금 이렇게 변기 안에 있는 호수가 이렇게 U자형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하고 똑같이 변기에 처음에 물을 내려보내면 처음에는 물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물의 양이 많아지면 변기의 그 U자 관을 누르는 압력이 강해지면서 변기 안쪽에 있던 물들이 이 관을 타고 쭉 밖으로 내려오면서 용변을 본 내용물까지 같이 하수구로 내려보낼 수 있게 하는 원리가 바로 이 사이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변기에는 그냥 물을 채우는 기능만 있는 거죠, 실은. 물을 일부러 억지로 내려보내는 그런 힘이라든지 그런 기계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변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변기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익힐 수 있는 실험 세 가지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변에서 플라스틱 컵 같은 것들이 보였을 때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주변에서 버려지는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험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 컵을 이용한 세 가지 실험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